안녕하세요. 강신입니다. 오늘은 20대 대선 서울 지역 사전 투표율 현황 대시보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데이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했고요. 상단에 있는 구에 마우스 오버하면 해당 구를 기준으로 선거 인수, 투표자 수, 그리고 사전 투표율 현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의의 구를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금과 같이 해당 구를 기준으로 시간대별 투표율과 오른쪽에 있는 구별 사전 투표율 순위를 해당 구 기준으로 하이라이팅 처리하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파악할 건데요. 첫 번째로는 선거 인수는 하나의 칼럼으로 이루어진 반면에 사전 투표자 수는 24개의 칼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데이터를 정리하면서 피벗을 적용해 차원값인 시간대와 측정값인 사전 투표자 수 이렇게 두 개로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27개 필드에 26개의 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시도명은 다 서울특별시이고요. 구시 군명은 25개 구와 합계 값이 있고요. 선거 인수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컬럼으로 해서 선거 인수가 각 구별 값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반면에 사전 투표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3월 4일과 3월 5일 각각 7시부터 6시 시간대까지 총 12개, 즉 24개의 컬럼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시트로 넘어가 보면 지금과 같이 측정값이 이렇게 길게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시간대별 추이를 보는데 불편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3월 4일 7시를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스크롤을 우측 맨 끝으로 밀어주신 다음에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3월 5일 6시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있는 RSM 옵션에서 밑에서 두 번째 있는 피벗을 적용할게요. 그러면 지금과 같이 피벗 필드명과 피벗 필드 값 이렇게 두 개의 필드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피벗 필드명을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는 시간대라고 할게요. 그리고 문자열을 날짜 및 시간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피벗 필드 값은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사전 투표자 수라고 입력을 할게요. 그리고 컬럼을 길게 넣어보면 시간대는 연, 월, 일, 그 다음에 시간이 표시되고 있고요. 사전 투표자 수는 각각의 시간대별 투표자 수들이 누적해서 값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제는 서울에는 총 25개 구가 있는데 이 데이터에서는 구시 군명 필드에 25개 구 외에도 합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합계는 사람 눈에 익숙한 방식인 엑셀에서 종합적인 정보를 줄 때 합계가 필요하지만 지금과 같이 태블로를 이용한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과정에서는 이 합계가 들어가 있으면 해당 값들이 2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시 군명 필드에서 합계는 제외 처리할게요. 먼저 데이터 원본 필터에서 추가 링크 선택을 하신 다음에 추가 버튼, 그리고 구시 군명 더블 클릭, 그리고 스크롤 맨 밑에 있는 합계를 선택하신 다음에 26개 값 중에서 합계인 1개 필드는 제외 처리하고 25개 구만 보겠습니다. 확인, 그리고 확인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합계는 제외하고요. 이제 데이터 정리는 다 했고 이제 워크시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각각의 구별 사전 투표자 수와 선거 인수를 표현해 볼게요. 구시 군명 더블 클릭, 그리고 사전 투표자 수 더블 클릭, 선거 인수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각각의 구별 값을 한번 볼게요. 먼저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선거 인수가 1000만 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전 투표자 수는 168만 명입니다. 이 값이 어떤 값인지 한번 볼게요. 선거 인수 강남구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측 맨 끝에 있는 데이터 보기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데이터를 선택을 해보면 시간대를 3월 4일 7시 기준부터 오름차순 정렬을 해보면 선거 인수 같은 경우에는 한 개의 값인데 이게 각각의 시간대별로 피벗 적용이 되다 보니까 같은 행에서 이 선거 인수가 총 24번이 곱해지다 보니까 선거 인수가 1000만 명이 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같은 구를 고정시킨 다음에 선거 인수는 24개의 행을 전부 다 더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값만 찾아보겠습니다. 각 구별 선거 인수는 한 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시 군명을 고정시킨 다음에
선거인수 24개가 모두 다 동일하기 때문에 max로 써서 한 개의 값만 가지고 오도록 설정해 보겠습니다. 계산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좌측 사이드바 빈 여백의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에 계산대 필드 만들기 선택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구시군명 기준 선거인수라고 할게요. 먼저 fixed라고 쓰시고요. 그 다음에 구시군명을 넣겠습니다. 구시군명을 고정시킨 다음에 우리는 선거인수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데 24개의 값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임의로 한 개의 값만 출력하기 위해서 max라고 괄호를 치고요. 그리고 중괄호를 닫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선택. 그리고 측정값에 만들어진 구시군명 기준 선거인수를 드래그해서 측정값 카드의 맨 뒤에 넣어보면 이제 강남구는 45만 1970명이 선거인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전투표자 수도 우리가 값을 볼게요.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데이터 원본인데요. 강남구를 보면 선거인수는 우리가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1일차 7시부터 쭉 데이터가 쌓여서 마지막에는 2일차 6시 때 사전투표자 수를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24개의 값을 다 더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골라내면 2일차 마지막 6시 때 사전투표자 수를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계산식을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좌측 사이드바 빈 여백의 마우스 오른쪽, 그리고 계산대 필드 만들기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구시군명 기준 사전투표자 수라고 할게요. 먼저 fixed라고 쓰시고요. 이번엔 또 구시군명 필드를 고정시키겠습니다. 그리고 max, 그리고 사전투표자 수를 넣을게요. 그리고 중괄호 닫기. 그러면 총 24개의 시간대 중에서 가장 큰, 즉 2일차 6시 때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 선택. 그리고 구시군명 기준 사전투표자 수를 드래그해서 넣어보시면 강남구 기준으로는 15만 5천 명이 투표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측정값 카드에서 사전투표자 수와 선거인수를 제거하고요. 이 두 개의 값을 기준으로 우리가 사전투표율을 구해보겠습니다. 계산식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좌측 사이드바 빈 여백의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에 계산대 필드 만들기 선택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사전투표율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를 넣겠습니다. 먼저 분자는 sum 하신 다음에 구시군명 기준 사전투표자 수를 넣고요. 그리고 슬래시 분모는 sum 다음에 구시군명 기준 선거인수를 넣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선택. 이 필드의 이름이 율베이스이기 때문에 필드의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에 밑에서 5번째에 있는 기본 속성의 숫자 형식을 백분율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선택. 이제 사전투표를 드래그해서 측정값 카드에 넣어볼게요. 그러면 각 구별 사전투표율이 나오게 되고요. 우리는 이거를 내림 차순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종로구가 첫 번째, 그 다음에 강남구가 사전투표율이 가장 낮았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저희는 툴바에 있는 맞춤을 표준 대신에 높이 맞추기,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필드 레이블들이 너무 길다 보니까 조금 더 이름을 줄여보겠습니다. 구시군명 기준 사전투표자 수 필드 레이블의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에 별칭 편집. 여기는 우리가 사전투표자 수라고 표현할게요. 그 다음에 선거인수도 마우스 우클릭한 다음에 별칭 편집, 그리고 선거인수라고 변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필드 레이블 영역을 조금 더 넓게 보여주겠습니다. 그리고 필드 레이블의 마우스 오른쪽 서식 선택, 그 다음에 머리글에 있는 맞춤을 가로를 가운데 정렬하겠습니다. 이제 서식 메뉴 닫을게요. 이 시트의 이름은 1-1 구별 사전 투표율 현황 테이블이라고 할게요. 이제 새 워크시트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답지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25개 구를 맵으로 표현한 다음에 방금 우리가 만들었던 1-1 구별 사전 투표율 테이블을 맵 안에다가 표현해 보겠습니다. 먼저 맵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위도와 경도 값이 있어야 되는데요. 저희는 시도명과 구시군명을 위도와 경도를 각각 생성시켜 보겠습니다. 먼저 시도명 왼쪽에 있는 ABC 선택을 하신 다음에 지리적 역할에서 밑에서 두 번째 있는 주, 시, 도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시군명도 역시 ABC 선택을 하신 다음에 지리적 역할에서 밑에서 5번째 있는 시군구를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시도명은 서울특별시만 있습니다. 더블 클릭해 보시면 우리나라 맵이 서울특별시만 나오게 되고요. 구시군명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25개의 구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구시군명 필드를 드래그해서 시도명 위에 오버해서 계층을 만들어 줄게요. 이 계층의 이름은 지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도 계층에는 시도명이 상위 레벨, 구시군명이 하위 레벨이 되는데요. 저희는 마크는 원마크가 아니라 맵 마크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가 색상을 입히는데 사전 투표율 기준으로 최고를 기록한 구와 최저를 기록한 구, 그리고 나머지 23개 기타 구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계산식을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좌측 사이드바 빈여백의 마우스 오른쪽, 그리고 계산대 필드 만들기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필드명을 사전 투표율 기준 색상이라고 해볼게요. 먼저 슬래시 2개 넣어주신 다음에 기준이란 최고, 그 다음에 최저, 그 다음에 기타로 표현하겠습니다. 먼저 if 사전 투표율을 넣고요. 그리고 equal 전체 25개 중에서 가장 최고인 사전 투표율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윈도우 그 다음에 언더바 맥스 다음에 사전 투표율 %를 넣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then 우리는 최고라고 부를게요. 그리고 첫 번째 줄 전체 드래그 하신 다음에 두 번째 줄로 보내겠습니다. 두 번째 줄은 우리가 else if라고 쓰고요. 이번에는 윈도우 맥스가 아니라 윈도우 민으로 표현한 다음에 여기는 최저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조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우리가 기타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end로 닫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선택. 이제 사전 투표율 기준 색상 필드를 색상 마크에 넣겠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색상 범례를 보시면 최고만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윈도우 민, 윈도우 맥스와 같은 테이블 계산이 적용됐을 때는 원했던 값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면 이 세모 모양의 델타 표시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있는 델타 표시가 되어 있는 테이블 계산 편집을 선택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시도명과 구시군명이 선택이 안 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흐릿하게 되어 있지만 모든 값들이 전부 다 1로서 지금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값들이 순서가 1번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시도명과 구시군명을 선택을 해볼게요. 그러면 전체 25개 구가 강남구, 그 다음에 강동구를 시작으로 해서 마지막 중랑구까지 가나다 순으로 1번부터 25번째 번까지 25번까지 전부 다 체크가 되면서 이제 최고, 최저, 나머지 23개가 기타로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테이블 계산 편집창 닫을게요. 대신 오른쪽에 있는 색상 범례 중에서 최고는 맨 위로 올리고요. 이제 색상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먼저 최고라고 되어 있는 색상을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최고는 분홍색, 그 다음에 최저는 연한 청록색을 쓰고요. 그 다음에 기타는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기본 색상에서 우측 맨 끝에 있는 흰색을 입혀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선택, 그리고 확인 선택. 그러면 25개 구 중에서 종로구가 최고, 그 다음에 강남구가 최저, 나머지 23개 구가 기타로 표시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고 있는 데이터는 서울만 해당되기 때문에 인천과 경기도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맵 메뉴에서 밑에서 두 번째 있는 맵 계층 선택, 그리고 투명도는 100%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맵 계층을 닫을게요. 그러면 지금과 같이 서울 시내만 주목도를 높여서 살펴볼 수가 있고요. 이제는 정답지에 있는 것처럼 맵에 마우스 오브했을 때 해당 구시군명 기준으로 선거 인수와 투표자 수, 그 다음에 사전 투표율 테이블이 나오도록 설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마크에 있는 도구 설명 마크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에 있는 값을 모두 지워주겠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있는 삽입 버튼에서 시트에 있는 1-1 테이블 시트를 넣겠습니다. 그러면 1-1 구별 사전 투표율 현황 테이블 시트를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맥스 위드 값은 우리가 500으로 변경하고
맥스 하이트 값은 100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선택. 그러면 지금과 같이 종로구에 마우스 오브했을 때 종로구 기준으로 사전투표자 수와 선거인수 그리고 사전투표율이 각각의 구별로 값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트 2의 이름은 1. 구별 사전투표율 현황 맵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맵 시트의 이름에 마우스 오른쪽 누른 다음에 모든 시트 숨기기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깔끔하게 도구 설명에 포함되어 있는 1-1은 숨기기 처리됐고요. 새 워크시트 선택을 할게요. 이번엔 대시보드에서 오른쪽에 있는 구별 사전투표율 순위를 라운디드 바 차트 형태로 표현한 다음에 우리가 임의의 영역에 이렇게 각각의 구별 사전투표율을 같은 라인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먼저 라운드형 마크 차트를 만들기 위해서 좌측 사이드바에서 사전투표율 %를 열선반에 넣겠습니다. 그리고 빈 여백을 더블 클릭하시고요. 우리가 임의로 avg 0이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계 average 0을 드래그해서 사전투표율 축에 결합된 축 형태로 넣겠습니다. 그리고 마크는 막대가 아니라 라인으로 변경하고요. 그리고 행선반에 있는 측정값 이름을 그냥 드래그해서 마크에 있는 경로 위에 올려두시면 지금과 같이 0을 기준으로 사전투표율까지 라운드형 막대 차트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한 덩어리를 우리가 각각 구별로 나눠 볼게요. 차원에 있는 구시군명을 드래그해서 행선반에 넣겠습니다. 그리고 정렬은 여기 하단에 있는 값에서 내림차순 정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행선반에 있는 구시군명의 RSM 옵션 그리고 5번째 있는 정렬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정렬 기준은 필드 그리고 내림차순 필드명은 사전투표율 %를 선택을 하고요. 그러면 지금과 같이 종로구가 첫 번째 그리고 강남구가 맨 끝에 나온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축을 전부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30% 이상부터 우리가 우측 끝까지 보여준 다음에 임의의 영역인 32.5%의 지금과 같이 사전투표율 현황을 보여주도록 설정해 볼게요. 먼저 하단의 값이란 축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요. 그리고 축 편집을 선택을 합니다. 이 축에 대한 시작 범위는 고정된 시작이 아니라 0.3, 즉 30%부터 시작을 할게요. 그리고 축 편집 대화 상자를 닫으면 지금과 같이 왼쪽 축이 30%부터 시작을 해서 우측 끝까지 정렬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툴바에 있는 맞춤을 표준 대신에 전체 보기로 변경하고요. 이제 우리가 사전투표율 %를 오른쪽 끝이 아니라 0.325, 즉 32.5%에 모두 정렬시켜 볼게요. 먼저 열선반의 측정값 이름 뒤에 더블 클릭하시고요. 여기는 우리가 민 다음에 0.325를 넣겠습니다. 임의로 32.5%의 사전투표율 숫자들을 보여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크에서 집계 민 0.325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는 라인 마크가 아니라 가운데 있는 텍스트 마크를 선택하고요. 그리고 사전투표율 %를 텍스트 마크에 넣겠습니다. 이제 이 라운디드 바 차트와 텍스트 마크를 합쳐 볼게요. 먼저 열선반에 있는 집계 민 0.325의 RSM 옵션 그리고 밑에 세 번째 있는 이중축을 선택합니다. 양쪽 축을 우리가 축 동기화 시켜주기 위해서 하단에 있는 값축의 마우스 오른쪽 그리고 가운데 있는 축 동기화를 선택하시면 지금과 같이 0.325 위에 값들이 정렬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하단에 있는 축에 대해서 머리글은 우리가 제외 처리할게요. 하단의 값축의 마우스 오른쪽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있는 머리글 표시는 해제하겠습니다. 그리고 라인 마크는 우리가 크게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0.325라고 되어 있는 마크도 크기를 크게 보여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만들었던 사전투표율 기준 색상을 특정값 라인 마크를 선택하신 다음에 사전투표율 기준 색상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우리가 색상을 변경해 볼게요. 최고는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분홍색, 최저는 연한 청록색, 기타는 흰색이 아니라 색상표에서 시애틀의 회색을 선택하고요.
그리고 밝은 회색을 선택하고요. 확인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이 각 구별로 사전투표율 퍼센트를 32.5% 영역에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각 구별 사전투표율 순위를 표현해 볼게요. 좌측 사이트바 빈여백의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에 계산대 필드 만들기 선택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임의로 순위라고 이름을 붙여주고요. 순위에 적용되는 랭크 함수와 사전투표율 퍼센트를 안에 넣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선택. 이제 순위 필드는 연속형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 순위 필드에 마우스 오른쪽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에 있는 불연속형으로 변환시켜 주겠습니다. 그리고 순위를 드래그해서 행선반의 구시군명 앞에 배치를 하면 지금과 같이 각 구별 사전투표율에 대한 순위를 표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깔끔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뷰의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에 가운데에 있는 서식을 선택하고요. 상단 네 번째에 있는 테두리 서식에서 행 구분선과 열 구분선은 없음으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상단 다섯 번째에 있는 라인 서식에서 열 탭에 있는 격자선을 없애주시면 조금 더 깔끔하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제 시트 세 번째 이름은 이 구별 사전 투표율 순위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새 워크시트 선택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각각의 구별로 시간대별 투표율을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1일차와 2일차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만들었던 사전 투표율 퍼센트를 더블 클릭한 다음에 시간대를 마우스 오른쪽 또는 맥을 쓰고 계신 분들은 옵션키 누른 다음에 마우스 왼쪽 잡고 드래그해서 열선반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네 번째 있는 초록색 연속형 시간대를 더블 클릭할게요. 그러면 지금과 같이 데이터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사전투표율 현황이 최종 사전투표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만들었던 사전투표율 퍼센트 같은 경우에는 구시군명 기준 선거인수와 구시군명 기준 사전투표자 수를 만들었는데요. 이 두 개 필드 모두 어떻게 만들었냐면 구시군명을 고정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구시군명이 없다 보니까 이 값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시군명을 넣더라도 이 시간대를 고려해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전투표율 퍼센트는 제외하고 다시 선거인수와 사전투표자 수 이 두 개 필드를 기준으로 값을 사전투표율을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좌측 사이드바 빈여백의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에 계산대 필드 만들기 선택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사전투표율이라고 하고요. 먼저 sum, 그 다음에 사전투표자 수를 넣겠습니다. 그리고 슬래시, 그리고 sum, 선거인수를 넣겠습니다. 그런데 좌측 하단에 보시면 계산이 오류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눌러보시면 사전투표율이 이미 필드 또는 논리적 테이블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사전투표율이라는 필드는 없는데 여기 데이터 원본에 보시면 사전투표율이라는 것이 테이블 또는 시트 이름으로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데이터 원본에 보시면 이 엑셀 파일의 시트의 이름이 사전투표율이다 보니까 지금 이 필드는 사전투표율로 표시를 하고 싶다면 스페이스바를 한번 눌러서 논리적 테이블과 다른 것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 선택. 이제 행선반에 있는 사전투표율 퍼센트는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사전투표율을 드래그해서 행선반에 넣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이 각각의 시간대별로 사전투표율이 보여지게 되는데 문제는 1일차에 있던 6시 이후와 그 다음에 2일차의 시작점인 3월 5일 7시 때까지의 값들이 지금 계속 연속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값이 없음에도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열선반에 있는 시간대의 RSM 옵션, 그리고 불연속형에 있는 자세히에서 시간으로 변경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1일차와 2일차로 나눠 보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식을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좌측 사이드바 빈여백의 마우스 오른쪽, 그리고 계산대 필드 만들기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필드명을 1차라고 하고요. 여기서 시간대 값 중에서 2022-0304인 경우에는 우리가 1일차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2-0305인 경우에는 우리는 이것을 2일차라고 부를게요. 자, 계산식 만들어 보겠습니다. if 그리고
불연속형으로 표현할 때 date part라는 함수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날짜를 정수 형태로 바꿔주는데 지금은 2022, 03이 다 1일차와 2일차 동일하기 때문에 맨 끝에 있는 day를 기준으로 우리가 구분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소문자 day 그리고 시간대 필드 여기가 4인 경우에 즉 2022년 3월 4일인 경우에는 then 여기는 1일차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else 나머지는 2일차만 있기 때문에 3월 5일은 2일차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end로 닫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선택. 이제 차원에 만들어진 1차를 드래그해서 열선반에 시간 앞에 두시면 지금과 같이 1일차와 2일차 기준으로 라인이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방금 우리가 만든 사전투표율을 레이블 마크에 넣겠습니다. 그러면 사전투표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율 베이스이기 때문에 사전투표율 필드에 마우스 오른쪽 그리고 밑에 5번째 있는 기본 속성에서 숫자 형식을 백분율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세팅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선택. 그러면 지금과 같이 모든 시간대에 사전투표율이 나오는데 저희는 레이블 마크에서 가장 최근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패널 기준으로 가장 최근이기 때문에 1일차 마지막 그리고 2일차 마지막 누적한 사전투표율 값만 나오도록 설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있는 1차 시간대에 대한 필드 레이블은 마우스 오른쪽 누른 다음에 숨기기 처리하고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사전투표율은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머리끌 표시 해제하겠습니다. 그리고 툴바에 있는 맞춤을 표준 대신에 전체 보기 그리고 각 구별 명칭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시 군명을 드래그해서 행선반의 사전투표율 앞에다가 두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들은 조금 이따 대시보드를 만든 다음에 각 구별 값으로 필터 처리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시트 이름은 3 구별 사전투표율 추이라고 쓸게요. 이제 새 대시보드 선택을 하겠습니다. 먼저 세로 개체를 넣고요. 그리고 1번 시트를 넣겠습니다. 그리고 3번 시트를 1번 시트 밑에다가 넣고요. 그 다음에 2번 시트를 드래그해서 1번 시트와 색상 범례 사이에 넣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색상 범례는 다 제거를 할게요. 그리고 2번 시트를 조금 더 공간을 우리가 추가해 주겠습니다. 이제 1번 시트를 선택을 하게 되면 1번 시트 기준으로 3번 시트가 필터 처리가 되고 1번 시트를 선택을 하면 2번 시트가 하이라이팅 되도록 우리가 대시보드 동작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먼저 상단에 있는 대시보드 메뉴 선택을 하고요. 밑에서 5번째 있는 동작을 선택하겠습니다. 먼저 동작 추가 버튼 선택하신 다음에 필터를 적용하겠습니다. 필터의 이름은 F. 1번 시트에서 3번 시트로 보낼게요. 원본 시트는 1번 시트, 그리고 동작 실행 조건은 선택, 그리고 영향을 받는 대상 시트는 3번만 남기고요. 그 다음에 선택 내용을 지울 경우 결과는 필터링 된 값을 그대로 유지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그리고 다시 한번 1번 시트를 선택을 하면 3번은 필터지만 2번은 하이라이팅 되도록 대시보드 동작에 하이라이트 동작을 추가하겠습니다. 이번에 이름은 H. 1번에서 2번 시트로 보낼게요. 그래서 원본 시트는 1번만 남기고요. 동작 실행 조건은 선택, 그 다음에 영향을 받는 대상 시트는 2번만 남기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그리고 확인. 그러면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대한 값을 이렇게 눌러보면 하단에는 종로구 값만 필터 처리가 되고요. 오른쪽은 종로구가 하이라이팅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구를 선택하면 강남구 기준으로 필터, 그 다음에 강남구 기준으로 하이라이팅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랩업을 하자면 20대 대선 사전투표율 현황 중에서 서울 지역의 데이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온 다음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변형 처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대시보드 내에 동작을 입혀서 해당되는 지역 기준으로 필터와 하이라이팅 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적용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